2024년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오늘까지 280일간 매입한 비트코인 36만 6천 개, 하나 33조 3천억.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랙록의 계획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최근 우리의 비트코인,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CPI, PPI, 고용 등 다양한 지표들이 못살게 괴롭혀도 꺾이지 않고 고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을 통해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맞추고 있는 퍼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꽤 재미있는 내용이니 빨리 만나보시죠. 영상 시작합니다. 얼마 전 2024년 3분기 블랙록 자산운용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1분기 17억 달러, 2분기 19억 달러에 이어 3분기에는 2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한다면 약 80억 달러 수준, 하나로 11조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뭐야,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밖에 못 벌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수많은 생산 라인을 두고 글로벌 반도체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2024년 6월 순이익이 9.8조에 미치는 것을 보면 결코 블랙록의 11조 수익은 작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블랙록의 수익 모델에 있는데요. JP모건과 같은 은행그룹과 비교하면 은행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 대출, 적금, 예금, 신용카드, 펀드, 보험 등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두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반면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 수수료 거의 단 하나의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단조로운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단조로운 수익 모델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대적할 만한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 심지어 블랙록은 이런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패시브 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며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액티브 펀드와 달리 패시브 펀드는 시장의 흐름을 따르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잦은 트레이닝보다는 자산을 잘 분산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도와주는 상품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액티브 펀드는 단타 쳐서 높은 수익 벌어주는 거고 패시브 펀드는 스윙, 장기 투자를 도와주는 거죠. 따라서 액티브 펀드에 비해 패시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에 더 많이, 더 자주 개입하지 않기에 운용 수수료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자산운용사의 형태 중에서도 가장 돈 안 되는 형태를 띠는 게 블랙록이라는 건데, 블랙록이 올 한 해 벌어들인 금액은 가히 환상적이죠. 작은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원동력은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의 고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고객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고객들의 자산을 마이너스, 손실을 만든 적이 없는데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 세계적 위기에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괴랄한 능력을 보여왔던 자산운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가 지금의 일경을 훌쩍 넘는 전 세계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블랙록을 1988년부터 창립하고 지금껏 이끌어온 수장 레리 핑크가 최근 2024년 3분기 영업이익 발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 클래스라며 주제 변화보다 시장의 수용성과 유동성이 시장 확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블랙록의 본업은 비트코인이 아닌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것도 블랙록의 실적 발표일은 1경 6천조라는 자금을 블랙록에게 맡긴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이 레리 핑크의 입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날, 왜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언급한 것일까? 그에게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전 세계 1경 6천조의 자금이 주목하고 있는 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언급한 것, 비트코인을 떡상시키기 위한 작업일까요? 이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경 6천조면 사실 이건 지구의 미래를 짊어진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그런 회사의 회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 가즈아를 외치는 가벼운 행동을 했을 리는 없겠죠. 저는 블랙록에게 다른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레리 핑크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가 현지 시각 9월 17일 이런 이슈가 있었죠.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사모펀드 GIP, 아랍에미리트가 합작하여
통하여 AI 에너지 인프라 펀드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AI,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뭐 요즘 AI 핫하잖아. AI 투자하려나 보지 정도로 넘어갈 수 있으나 디테일하게 파보면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AI 에너지 인프라 펀드가 중요합니다. 펀드면 펀드지 인프라 펀드는 뭐냐? 이번에 파트너십이 결탁된 인프라 펀드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존의 펀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AI 펀드라 함은 AI 회사들에게 펀드로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이번에 결탁된 AI 인프라 펀드는 반대로 먼저 돈을 모으고 그 다음 투자할 회사를 찾습니다. 투자할 대상이 되는 회사는 바로 AI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할 만한 회사를 우리가 모은 돈으로 키우겠다는 뜻인데요.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종의 사모펀드의 구조와 닮아 있는데요. AI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넘어 AI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뿌리부터 키우겠다는 뜻이죠. 마치 비유하면 프로축구팀에 스폰서 후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돈 잔뜩 모아서 유소년 때부터 우리가 길러내겠다는 거니 마음 단단히 먹은 듯합니다. 블랙록의 결연한 의지는 다른 곳에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 중 미국 사모펀드 GIP, 이곳은 에너지 인프라 펀드 관련 글로벌 2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GIP는 지난 1월 레리 핑크에 의해 블랙록으로 인수되어 버렸죠. 레리 핑크는 이번 기회에 AI 인프라를 제대로 한번 조져보려고 마음먹고 덤벼들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레리 핑크는 주주들에게 보낸 주주 서한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건 2024년 레리 핑크가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기록적인 정부 부채 수준으로 인해 중요한 공공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 자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에 몸담은 거의 50년 동안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이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고 AI 산업이 발달하는 만큼 에너지는 핵심 자원이 될 테지만 정부는 그런 산업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모든 걸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레리 핑크는 이처럼 AI를 통한 산업의 발달, 그리고 그런 산업의 발달과 연결되는 에너지 인프라가 향후 100년 블랙록을 키울 먹거리로 보고 있다는 단서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하다 뭔 자꾸 AI 하는 거야 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단 거냐, 블랙록이 AI 인프라에 전력 투구할 것은 이제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아까 영상 초반에 뭐라 말씀드렸나요? 블랙록은 자산 다각화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투자해주는 자산 운용사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눈 빠지게 뒤져서 찾아온 블랙록의 연례 보고서 내용의 일부인데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 리테일 인베스터 소매 투자자는 장기 투자 자금의 10%를 차지했다. 네, 22년 말 기준 블랙록에 예치된 자금 중 90%에 가까운 자금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국가, 기업들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 고객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국가, 기업들에게는 자산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산 다각화? 삼성전자 조금, 이마트 조금, SK텔레콤 조금, 포스코 조금, 이런 투자는 자산 다각화가 아니죠. 경제공황, 경기 침체가 오면 한 방에 다 같이 박살이 나버린다면 이건 자산을 분산시킨 게 아닌 거죠. 어떤 위험에도 연관성이 없는 자산이어야 자산 다각화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어떤 위험에도 연관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I believe Bitcoin is legitimate. I'm not trying to say there's not misuses like everything else, but it is a legitimate financial instrument that allows you to have maybe uncorrelated, non-correlated type of returns. I believe it is an instrument that you invest in when you're more frightened though. 레리 핑크가 일전에도 이런 인터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레리 핑크는 자산 다각화의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이죠. 리스크 헤징? 금도 있잖아. 아니요? 마치 시소를 생각해 보시죠. AI와 비트코인을 시소 양 끝에 올려두고 한쪽이 기울면 한쪽이 올라가는, 어디로 기울어도 나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 무적의 포트폴리오, 꿈만 같지 않나요? 블랙록은 어떠한 위기에도 본인들이 통제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970만 개 정도 채굴이 완료되었고요. 남은 채굴량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메이저 채굴 기업들은 쓰러지는 채굴 회사들을 인수하며 몸집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굴장이 보유한 데이터 연산 에너지는 고스란히 AI 산업에 재활용이 되죠.
미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 재계 서열 1위 마라톤 홀딩스 지분 14.6%, 블랙록 최대 주주. 2위 라이어 플랫폼 지분 7%, 2대 주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감사기관 코인베이스, 솔라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파트너 비자,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USDC 발행사 서클, 그 서클을 비들 펀드로,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블랙록 레리 핑크의 포트폴리오는 AI와 암호화폐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고하며 본인이 통제 가능한 절대 권능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마주하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장표, 수많은 비트코인 유튜버들, 심지어 구독자 수만 명을 거느린 채널들조차 이게 블랙록이 매수하고 피델리티가 직접 매수를 한 거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이 표는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 등 각 회사의 창구를 통해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ETF 상품을 고객들이 얼마나 샀느냐 팔았느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캐시우드가 매수하고 싶다고 퍽 사고 레리핑크가 사고 싶다고 퍽 사서 올라가는 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거 아니란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담당 기관의 영업 기조가 녹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운용하는 자산 위탁 고객들에게 매수 매도를 권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블랙록의 ETF 장표에는 하루가 뭐다 하고 순유입만 들어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블랙록의 90%에 가까운 고객은 기관, 국가, 기업들이다. 블랙록의 국가, 기관, 기업급 투자자들은 자산 다각화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권유받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에 옮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AI 기업 투자, AI 인프라 에너지 투자,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코인 ETF 운용,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투자 기업 투자, AI 기업 투자. 블랙록의 완벽한 거미줄 먹이사슬 레리 핑크는 AI 비트코인을 통해 다가올 미래 산업에 모든 걸 던졌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랙록에 의해 떡상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은 블랙록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블랙록은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테마로 AI 인프라를 선택했고 반대 해칭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으며 전체 고객의 90%에 가까운 고객들이 국가, 기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블랙록. 블랙록에게 자산을 맡긴 모든 기관들은 블랙록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블랙록은 AI 인프라, 비트코인 두 개의 자산을 융합한 모든 생태계를 장악하려 하고 있기에 그들을 통한 대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비트코인에게 앞으로 파멸은 없을 듯하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까지 또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